여러분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란 힘이나 세력이 약한 사람이나 생물 또는 그런 집단이란 뜻을 가진 약자에 사회적이라는 관형사를 붙인 어구입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별개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전자는 말 그대로 단순히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일컬으며 해당 집단에 속해 있는 이유로 차별을 받진 않습니다. 따라서 소수자와 달리 사회적 약자는 어느 집단에 속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힘겹게 살아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차별받고 있음을 느낀다면, 그리고 차별받는 이유가 자신의 어떠한 특징 때문임을 깨닫는다면 그는 사회적 약자에서 소수자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과거의 약자 차별은 대부분 문화권에 있었습니다. 겉모습이 일반인과 달라 기피되던 장애인들이 그 예시입니다. 과거에는 약자의 열등성을 들어서 차별을 정당화했었고, 약자는 때만 쓰는 고질적인 문제야 태생적으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으로 합리화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약자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평등한 위치에 끌어올리기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등성 그 자체뿐만 아니라 차이를 열등성으로 포장하여 차별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인류학자들은 비차별 인종의 차이를 차별로 근거를 삼는 연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즉, 근거를 갖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하면서 근거를 만드는 것이죠. 소수자 보호에 회의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소수자라는 개념이 정치적 올바름으로 인해 신성시되기 때문에 이에 부주의한 점이 있더라도 비판을 제시하면 무식한 사람으로 몰리기 십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개념 없는 차별만 금지하는 정도라면 납득이 간다 싶은 경우도 있고, 사상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 싶은 경우도 있는데, 약자의 경우 종종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사회적 약자의 종류입니다. 신체, 정신적 약자. 신체적 결함으로 인하여 사회적 차별 대우와 인권 침해에 노출되는 소수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소수자에는 대표적으로 신체장애인, 정신장애인, 기형인, 에이즈, 한센병 환자 등이 해당되고, 외관상의 결손과 기능 손상으로 인하여 고용, 이동, 교육 등 모든 분야에 있어 차별 대우와 인권 침해를 받는 경험과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 들어 제도적으로 평등한 대우를 받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권력적 약자, 열악한 권력 지위로 인하여 차별적 대우와 인권 침해를 경험하는 소수자입니다. 이들은 사회적 주류와 구분되는 신체적 결함이나 문화적 이질성을 가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배 권력에 의해 차별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컨대 권력적 다수의 차별을 받는 유색인종, 특정 지역 거주민이 전형적으로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양심적 병역 거부자, 공성애자는 물론 대부분의 소수자들이 권력 소수자에 해당되고, 이들은 신체적 소수자와는 달리 고용, 이동, 교육 등의 측면에서 엄격한 차별을 받고 있지 않으며 권력적 열세만 정책적으로 극복되면 차별과 인권 침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경제적 약자, 열악한 경제적 지위로 인하여 차별적 대우와 인권 침해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전형적인 사례로는 비정규직, 도시의 빈민, 외국인 노동자 등이 이에 해당되죠. 경제적 소수자는 권력적 소수자와 마찬가지로 구성원의 수로는 사회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경제력 및 고용의 지위에 있어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최근에 경제적 소수자로는 비정규직, 외국인 노동자, 노숙자, 도시 빈민 등과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이에 따라 국가 정책들도 이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 및 인권 침해 개선과 같은 사안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적 약자,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차별적 대우와 인권 침해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이질감이란 인종, 종교, 가치관, 도덕률 등의 차이로 인하여 소수자를 위험 요소 및 혐오 요소로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화적 소수자에는 전형적으로 혼혈인, 성소수자, 종교적 소수자, 미혼모, 미혼부, 외국인 배우자 등이 포함되죠. 이들 소수자는 한 사회의 문화에서 도덕적으로 금기로 통용되는 삶의 방식을 살기 때문에 문화적 동질성을 가진 다수의 집단으로부터 차별적 대우와 인권 침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문화적 소수자는 사회적으로 낙인 찍히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권력적 소수자나 경제적 소수자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으며, 경제적, 권력적 상황이 나아진다 하더라도 그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이 개선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의 소수자,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의 흔한 소수자들의 종류는 다음과 같은 분류가 있습니다. 사실 사진에 제시된 형태 말고도 매우 다양한 종류의 소수자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사회에서 타인들에게 좋지 못한 평판과 간접적인 억압을 받는 경우도 있죠. 세계 어디서든 마찬가지지만 한마디로 왜 저 사람들은 우리처럼 정상적으로 잘 행동하지 못할까 라는 심리입니다. 기본적으로 본인 스스로와 많이 다른 사람들을 부분적으로 멸시하기도 하는 것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본능이기도 해서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수백 년이 지나도 완전히 이루기 어려운 유토피아적인 컨셉일지도 모릅니다. 그나마 제도적으로라도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사회는 이미 선방 선진국에서 어느 정도 실행되고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차별 자체가 아예 없어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과거의 직접적인 폭력성으로 표출됐던 것들이 현대에는 좀 더 문화적인 방법으로 내부에 들어가기만 했을 뿐이죠. 소수자에 관한 오해 1.
이주민 출신은 현지인보다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실적을 쌓기 위한 경찰들의 표적 수사 등으로 인해 불려졌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인종을 막론하고 실시하는 불심 검문 등에서는 인종 간 차이가 확인되고 있지 않았지만 유독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사소한 경범죄까지 따박따박 단속하는 식의 경향을 두고 학계에서는 과잉 범죄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식설 관련 자료 또한 이러한 수사 방식을 학계에선 인종 프로파일링이라고 부릅니다. 즉 경찰관이 한 개인의 범죄 행위 관여 여부를 확인할 때 개인의 행위나 정보에 기초하기보다는 인종을 핵심적 요소로 활용하는 것을 말하죠. 소수자 중에서 성공한 사람이 나오면 그 계층에 대한 시선이나 처우가 좋아질 것이다. 실제로는 그 집단의 성공이 아니라 개인의 성공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성공한 장애인이 나오더라도 그것은 장애인의 성공이 아니라 성공한 장애인일 뿐이죠. 또한 성공한 소수자도 다수가 누리는 권리를 온전하게 누리지는 못하는데 성공을 했어도 결정적 순간에 소수자라는 점이 발목을 잡기도 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제약이 따릅니다.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흑백 차별이 더 심화되었다는 것과 여자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절에 여혐 논란이 불붙은 것도 이를 반증합니다.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가 최규석의 팔없는 원숭이. 여기서도 볼 수 있듯 이는 그 사람이 성공할 동안 너희는 무엇을 했냐는 식으로 오히려 피차별 계층에 대한 차별을 확대 재생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 사회적 약자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도시 내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갖고 있는데 이는 도시가 양적 성장이 강조되는 반면 질적 성장이 관과되었고 도시 계획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은 크게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시 시설의 취약성은 여러가지 사회적 활동 제약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편의시설 설치, 실태 조사를 통한 도시시설의 문제점으로는 접근성, 이동, 시설 이용 등에서 많은 불편함을 보였고 전반적으로 편의시설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최소 기준만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사회적 약자가 스스로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수준을 보이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인터뷰를 통한 시설의 문제로는 장애인의 경우 보조장비 이용에 따른 여유 공간 부족, 외부 활동에 제약을 주는 교통시설, 대중교통 이용 불가능 등이었고 노인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상의 불편함이 있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에 관한 것들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시설 개선 방안으로는 실제 이용 측면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치 기준 마련, 이동을 배려하려는 편의시설 설치, 도시시설 이용체계 구축,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설치 등이며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편의증진법상 의무, 권장사항 기준 개선, 편의증진법과 교통약자 편의증진법 간의 연계 및 보완, 지자체별 장애인의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작은 편견들이 사라진다면 점차 편견 없는 행복한 세상이 되리라 믿고 있는 버터플라이 임팩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